네, 오늘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수어의 날이라고 하네요. 농인의 공용어인 수어를 국어와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면서 5년 전에 한국 수화 언어법을 제정했는데요. 그날을 기념해서 앞으로 매년 2월 3일을 수어의 날로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를 전후로 수어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지고 그만큼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될 부분도 많아진 것 같은데 올해로 36년 차 수어 통역사세요. 우리 최연숙 통역사 스튜디오에 초대해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뭐 수어라고 안 하고 수화 이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네. 수화와 수어가 뭐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차이는 없는데 네. 수화가 국어와 똑같다. 음. 국어하고 동등한 위치다 해서 언어로 표현을 해가지고 음. 수어라고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5년 전부터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국어와 동등한 네, 지위를 동등한. 갖는다. 네. 네. 자, 올해로 36년 차 수어 통역사 이렇게 소개를 드렸어요. 근데 그때 당시 그러면 80년대 초중반 이 정도 시작을 하셨다는 건데 네. 그때도 수어 통역사란 말이 있었던 겁니까? 아니요, 그때는 네. 없었고요. 네. 그냥 수화를 조금 할 줄 알아가지고 음. 와서 간사, 뭐 총무 네. 이렇게 일을 시작을 했죠. 수어 통역사 이렇게 불리진 않았습니다. 네. 아니 네. 36년 차시라고 좀 하셨는데 네. 말씀하실 때 계속 수어를 함께 그러게요. 하세요. 네. 네. 이 수어를 처음 시작하시게 됐던 계기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가족 중에 네.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시는 가족이 음. 있어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수어를 사용했죠. 그게 이제 수어가 아니고 네. 그냥 바디랭귀지 형식으로 음. 하다가 큰 행사가 전주에서 유치가 되는 바람에 그때 직원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그때는 자원봉사를 하겠다. 한 달 정도만 하겠다 하고 음. 들어갔다가 이렇게 발목이 잡힌 겁니다. 네. 아니 바디랭귀지로 시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럼 정식으로 이제 수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뭐 수업을 네. 받고 뭐 네. 그런 건 없으셨어요? 그때는 수업을 받고 이런 건 없었어요. 네. 수학 교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토요일 날 서울로 다니면서 수어를 배우기도 했어요. 아, 서울에만 그런 그때는 교육기관이 교육이 있었고. 기관이 예. 네. 그 뭐 농인들이 있는 그 단체 안에서 수어 음. 교육을 실시한다고 이야기를 듣고 서울로 가서 표준수화를 배우기도 했고 네. 농인분들이 사용하는 수어를 같이 맞춰보기도 했고 그때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많아지면 농인들이 편하겠구나 해서 수화 교육을 서울로 가서 배우고 와서 여기서 네. 개설해가지고 시작을 했죠. 아, 그러면 국가에서 공식적인 그 기관, 교육기관을 만든 것이 아니고 네. 단체라든지 지금도 농인분들께서 네. 정식적으로 교육기관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음. 서울 뭐 4군데밖에 없습니다. 아직 네. 저희 이제 단체 안에서 음. 수화 교육을 이수를 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이 네. 교육을 실시하게 된 거죠. 그만큼 많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 공부도 하시고 네. 네, 수어에 입문하시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가족 때문에 이 수어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여건이 안 좋았다는 거잖아요. 네. 실제로. 네. 지금에 와선 제가 이렇게 음. 가족 중에 장애인이 있다, 음. 말을 못하는 청각장애인이 있다 얘기를 하지만 저만 해도 그때만 하더라도 가족 중에 청각장애인이 있다는 것이 부끄러웠고 네. 또 사용을 하게 되면 음. 길거리 다니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바라보고 이런 것들이 저도 많이 창피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좋아진 거죠.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그랬어요. 네. 네. 거기다가 더더욱 수어를 공부할 공간도 없고. 그러면 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나 이런 게 없었다는 거잖아요. 없었죠. 네. 네.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실은 시작을 하신 게 어쩔 수 없었다는 거로 하면 제가 너무 그렇고 필연이라고 저는 그렇게 필연. 이야기를 합니다. 네. 네.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네. 어쨌든 우리 최연숙 통역사께서 여러 가지로 많은 노력을 또 기울이시고, 네. 그러면서
또 최근에 코로나19를 전후로 해서 수어에 대한 인식, 사회적 인식도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느끼세요? 많이, 네. 네, 그럼요. 많이 음. 느끼고 예전에는 이상하게 바라봤어요. 근데 요즘은 아, 그게 수어고 어떻게 음. 하면 수어를 배울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다음에 네. 이게 뭐 챌린지도 하고 음. 많이 뭐 릴레이도 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예,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음. 그 수어를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달라졌고, 네, 네. 사람들의 반응 시선 속에서 좀 느낌 자체가 달라지는 네, 이런 걸 좀 경험하실 것 같은데 네, 예전에는 또 방송 같은 데서 수어 또 네, 수화 통역이라고 우리가 흔히 네, 불렀었는데 네. 이런 것도 좀 보기가 힘들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네. 드리면 좀 그렇지만 그 지방 방송에서 수어 음. 통역이 시작된 게 전주 KBS가 지방에서는 최초였어요. 물론 그때 처음 시작을 할 때는 네. 장애인의 날 4월 20일이 있는 장애인의 날이나 그 음. 주간에 뉴스 네. 시간에 잠깐 했는데 음. 지금은 이게 확대돼 가지고 음.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뉴스 시간에 수어가 들어가고 있죠. 언제 시작이 언제쯤이죠? 22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네. 체크를 해보니까 음. KBS에서 시작된 게 22년 전이더라고요. 22년 전에. 네. 그때는 이벤트성으로 그냥 잠깐 장애인의 잠깐 날. 했었던 네. 것이고. 네. 그럼 뉴스에서 지금 계속해서 하기 시작한 것은 얼마나 그건 이제 됐습니까? 올해 그건 올해 올해 들어서 올해 네. 들어서. 예. 네. 이것도 그 코로나19와 영향이 네. 있다고 이게 이제 음. 정부에서 음. 이 수어가 동등하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해주시고 네. 농인들이 소통에 어려움이 없어야 되겠다 이야기를 음. 해주시면서 예, 데스크 뉴스까지 지금 수어가 들어가거든요. 네. 아니 국가 기관 방송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영방송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하는 KBS는 그보다 훨씬 빨리 네. 했었어야 되는 거죠. 네. 지금이라도 저희는 감사하죠. 그리고 네. 저녁 뉴스 음. 시간에 아침 뉴스, 오후 뉴스는 사실 농인들이 많이 안 보는데 음. 데스크 뉴스는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뭐다 네. MBC도 하고 있고 JTBC도 하고 있고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시작하고 네, 저희는 라디오 방송이라서 아직 시작을 못했는데 이제 네, 보이는 방송을 하면서 네, 그런 고민들도 함께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어쨌든 뭐 근데 수어 방송은 시작을 하면서 일부에서 뭐 그런 의견도 좀 있었어요. 처음에 자막으로 대처하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이야기들이 네, 들립니까? 들리죠. 네. 네. 어떠세요? 실제 청각장애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어 방송과 자막으로 하는 경우. 네. 젊은 음. 친구들 중에 그 국어를 자연스럽게 문맥을 뭐 이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같이 해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죠. 자막도 들어가고 수어도. 그런데 네. 아직도 국어를 이해 못하시는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는 수어만 집에서 보면 화면이 작잖아요. 어떤 네. 분들은 큰 종합병원 같은데 음. 가서 화면이 크게 보려고 가시는 분들도 아 계시다고 일부러?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을 내서 음.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아직도 음. 자막으로만 가지 네. 수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얼마나 된다고 음. 이런 이야기들을 아직도 하시는 분들도 네. 계세요. 아니 다수가 좀 불편할 것 같으니까 소수의 편익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무시해도 된다. 좀 예, 이런 그리고 인식도 남아 있는 것 화면에 같아요. 네. 수어가 들어가면 음. 본인이 시청을 할 때 이게 음. 분산되는 부분도 있다. 음.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여전히 그런 인식은 좀 남아 있는 네, 상황. 네. 네. 근데 실제로 어떻습니까? 입모양으로 이제 그 언어를 표현하는 거하고 또 손모양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입모양이나 이런 것은 보조적인 뭐 수단인가요? 어떻게 되는 수어는 거죠? 네. 표정이 일단 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표정이 들어갈 때 입모양도 따라가고요. 손도 가고 마음도 가고 네. 이게 같이 돼야만이 입모양을 보고 음. 구어라고 해요. 구어. 네. 근데 이 구어를 보고도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가 뭐 화면에 나올 때 저희들 얼굴 망가지는 건 신경 안 쓰고 네. 최대한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표정이 음. 중요해서 입모양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처럼 마스크를 항상 어디서나 써야 되는 상황에서는 네. 그러면 좀 불편이 있겠네요. 저희 이제 네. 코로나 브리핑 통역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저희도 이렇게 빼고 하는데 평소에는 네. 마스크 쓰고 다니다가 입모양만 나오는 이런 네. 뷰 마스크도 있어요. 이렇게. 아, 입모양만 네, 나오는 그래서 마스크. 이 네. 마스크를 쓰기도 하는데 이 마스크를 쓰면 너무 이상하게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 이렇게. 그렇군요. 입 모양만 나오게 네. 되어 있기도 하고 그러다 이제 저희들이 음. 좀 불편하면 이런 마스크를 투명 쓰기도 마스크로. 하고. 네. 네. 근데 방법은 참 많은 음.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는데 농인분들은 가장 그냥 얼굴 대면으로 하는 네. 것을 제일 선호하죠.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그럼 수어 통역사 분들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나 활동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네. 네, 저희 지금 전라북도 내에는 각 15곳에 배치된 수어 통역사가 40명, 네. 그리고 이 수어 통역사와 농인들과의 중간 역할을 수어를 모르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이제 청각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자격증을 따서 중간에 청각장애인 통역사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15명 해서 지금 55명이 활동을 네. 하고 있습니다. 15곳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그 15곳이라는 건 뭐 어떤 거예요? 시군 네, 시군 센터? 예, 수어 센터? 시군에 있는 네. 수어 통역센터. 수어 통역센터. 네. 네. 그 군 단위는 음. 청각장애인 통역사 1명에 수어 통역사 2명에서 3명이 근무하고 시 단위는 4명, 네. 또 전주 같은 경우는 5명, 네. 본부도 5명 이렇게. 아, 근무하고 그러면 있습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네. 네. 위탁해서 하는 거죠. 그래요. 근데 이 수어 통역사가 되는 과정이 꽤 까다롭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게 언어기 때문에 음. 저희들 뭐 영어를 배웠어도 외국인 앞에서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듯이 네. 이 언어라 음성 통역도 해야 되고요. 수어 통역도 해야 되고 또 급할 땐 필기 통역도 해야 되고 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음. 자격증 취득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저희가 기본적으로 뭐 초급 과정을 배우고 중급 과정을 배우고 이 단계를 한 그래도 3년, 5년 정도는 해야 시험에 합격을 하고 네. 이러지 않나 싶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네. 네. 자, 어쨌든 우리 최현숙 통역사께서 수어의 표준화나 보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굉장히 많은 이제 기여를 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 아니요, 다 같이 한 거고요. 그건 네. 아니고 저희가 이제 수어가 이렇게 다른 부분이 많아서 이게 교육정보과학원에서 수어 어플도 하나 만들어서 올렸고 네. 무료로 누구나 보실 수 있게. 그리고 일단은 농인들이 편하시려면 통역사들이 많아야 되니까 뭐 자격증을 따건 안 따건 이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많은 수어인을 배출하려고 노력은 했죠.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낯선 뭐 의료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쓰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그동안에 없었던 단어인데.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국립국어원에서도 만들고 계시겠지만 농인분들이 본인들이 만드세요. 만들어서 통용해서 쓰다가 이게 전국으로 확산되기도 하고 네. 이제 코로나 같은 신조어도 만들었죠. 뭐 메르스 때도 만들었고 이런 단어들을 없어지는 저희 그런 거 똑같이 수어도 만들어지고 오래 안 쓰는 것은 없어지기도 하고. 네. 그러시군요. 네. 이게 수어가 근데 대부분 잘 모르세요. 이제 수어에 대해서. 근데 네. 글자에도 모양을 딴 뭐 상형 문자 같이 뭐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네. 수어도 뭐 그런 종류들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까? 네, 어떻게 수어도 되나요? 네. 저희가 이제 모든 단어들이 수어로 표현은 되어 있지만 쓰이지 않는 것들은 지문자를 써요. 지문자. 예를 들어서 네. 박민 네. 이렇게 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저는 최현숙이라고 이렇게 농인들이 저를 표현을 할 때 눈썹이 조금 긴 여자 해서 이렇게 최현숙으로 표현이 되는 것처럼 네. 이렇게 안 될 때는 모든 걸 지문자로도 쓰거든요. 그러니까 문자로 그냥 만드는. 네, 이게 거죠? 지문자가 네.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있어요. 이걸 네. 지문자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네. 지문자로 쓰고 수어로 표현하고 이렇게 같이 표준어와 사투리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표준어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경상도 쪽의 수어와 저희 네. 수어가 조금 다름이 있어요. 뭐 혹시 소통이 안 된다거나 그럴 정도는 소통이 아니죠. 그 정도는 네.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어플 아까 만들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농인이 사용하는 것 중에 욕설, 네. 욕하고 사투리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그것만 올리면 이제 제대로 된 어플이 될 수 네. 있거든요. 방언 사전 같은 것도 필요하겠네요. 네. 그래요.
외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또 비슷하겠네요. 이 코로나 상황처럼. 네. 아니요. 음. 코로나는 비슷한데 네. 우리나라 말과 외국어 똑같이 완전 달라요. 수어도. 음. 그래서 뭐 저희하고 중국 수와 일본 수와는 조금 한 2~30% 비슷하고 네. 외국 수하고는 완전 판이하게 다르고 왕래가 거의 없었던 북한하고는 거의 60%가 비슷하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요즘 관심이 많을 가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존칭도 있습니까? 존칭도 있습니다. 아, 존칭도 있어요. 네. 네. 똑같아요. 저희 국어하고 똑같이 표현으로 이제 얼굴 표정으로 나타내지만 저희는 입니다 이렇게 쓰잖아요. 네. 네, 이걸 입니다라는 수어도 있고요.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요즘 또 신조어 같은 거 많이 생기잖아요. 줄임말도 많고. 네. 저희들도 잘 모르는 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거 생길 때마다 참 힘드실 것 같기도 하고요. 처음에는 네. 찾아가지고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해줬는데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신조어는 가능하면 안 쓰면 좋겠다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풀어서도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좀 표준말 네.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올해로 36년째 활동하고 계신데 이 일 하시면서 뭐 여러 순간이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보람된 순간 꼽는다면 언제일까요? 농인분들이 저희가 통역 서비스를 해드리면 반응이 바로 와요. 그러면서 이렇게 활짝 웃으실 때 제가 제 동생의 장애가 굉장히 부끄러워서 동생을 이렇게 가둬놓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 못 보게 하려고. 네. 이제 그 동생이 이제 지금 농통역사로 활동을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제가 늦은 시간에도 통역을 해드리고 했을 때 이렇게 밝아지는 모습을 보면 언제나 기쁘죠. 근데 부득이하게 또 바로 통역을 못 나갈 경우도 네. 있어요. 이럴 때는 이분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여전히 좀 수어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좀 아쉬운 대목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수어 지원 조례로 해서 그 지금 도의원이신 국주영은 의원께서 전국 최초로 수어 서비스 지원 조례를 만드셨거든요. 네. 이것처럼 뭐 전주시에서 선한 의원도 만들고 남원에서 이미선 의원, 나중에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더니 그 군산의 배영원 의원 본인도 만드신 거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공유를 해봤는데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저는 네. 더 바랄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없고 예전에를 자꾸 돌아보면서 이럴 때도 있었는데 저희가 뭐 지금은 굉장히 좀 많아졌고 더 많은 서비스를 해드려야 되겠지만 지금도 아주 좋습니다. 만족하고 저는. 계시고. 만족은 아니고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최현숙 통역사님 보면서 뭐 수어 통역사를 꿈꾸는 분들도 좀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좀 이분들에게 하실 말씀? 네. 그러니까 수어가 단시일에 되는 건 아니고 꾸준히 시간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처음에 들어올 때는 좀 뭔가 해봐야겠다 해서 수어를 배우시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좀 너무 어렵고 힘드니까 그만두는데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꾸준히 하는 만큼 더 밝아지는 농인분들을 생각을 해서 열심히 하고 꾸준히만 하면 충분히 잘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농인들하고 소통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 비장애인들이 수어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꿔 나가는 것이 필요해 보이네요. 이제 네. 오늘 수어의 날이라고 하니까 음. 농인분들이 많은 분들이 수어를 사용하면 통역사가 굳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온 국민이 한 단어라도 수어를 수어를 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 단어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게 안녕하세요예요. 안녕하세요. 네, 이걸 이렇게 주면 덤벼봐예요. 그러니까 네. 이걸 손바닥을 아래로 가게 해서 아래로.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만 해줘도 좋고 농인분들이 이건 세계적으로 공용어 똑같습니다. I love you거든요. 네. 이렇게만 해줘도 음. 농인분들이 너무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한 단어씩 이렇게 좀 I love you. I love you. 네. 네. 이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I love 네, you.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이 올해 처음으로 제정된 수어의 날이라고 하네요. 36년차 통역사시죠. 최현숙 수어 통역사 만나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